Poland deployed K2 Black Panther tanks from South Korea to defend the Belarus border with Russia. The Polish armed forces can now field a tank battalion equipped with the new K2 Black Panther main battle tank. This month saw further deliveries of the new tanks and enabled the 16th Mechanized Division to integrate the tank unit into its structures. 대한민국의 자랑 K2 흑표 전차가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기까지는 많은 난관이 있었습니다. 특히 초창기에 독일 업체로부터 파워팩을 공급받기 위한 협상이 진행될 때 한국 측이 불리한 계약 조건을 강요받았다는 갑질 논란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었던 것은 유명한 일화입니다. 뿐만 아니라 독일 측은 일부 핵심 기술 이전을 꺼리고 높은 비용과 까다로운 조건을 내세우며 한국 개발진의 의지를 꺾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과 방산업계는 주권방위 산업의 핵심인 파워팩을 반드시 국산화하겠다는 집념으로 정면 돌파를 시도했고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K2 흑표 전차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동 성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뼈아픈 경험을 딛고 K2 전차는 더 강력한 전차로 진화하고 있는데요. 이른바 K2EX로 새롭게 탄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현대로템이 K2 흑표를 기반으로 한 차세대 개량형 K2EX를 본격적으로 주력 전차로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폴란드 수출을 기점으로 국내외에서 갈수록 높아지는 K2의 명성을 보다 확실하게 굳히기 위한 행보로 평가됩니다. 폴란드는 이미 K2 전차 180대를 1차로 도입해 운용 중이며 추가로 2차 사업까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흑표 전차를 직접 사용해본 폴란드군은 드래곤 24와 같은 대규모 합동훈련에서 K2의 기동 성능에 큰 만족을 표시했습니다. 폴란드군이 강조한 건 탁월한 엔진 파워와 우수한 궤도 이탈 방지 기술 그리고 강력한 서스펜션으로 인한 지형 적응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전차 운용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고 있습니다. 자폭 드론, 무인 공격기 등 각종 위협이 전장에 속속 등장하면서 전차에게 요구되는 방어와 탐지 능력은 과거보다 훨씬 복합적이고 까다롭게 바뀌게 됐는데요. 폴란드는 이 점을 고려해 K2에 자기들만의 특화 요구사항을 추가하려 했고 현대로템도 해외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발빠른 개량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이렇게 탄생하는 K2EX 모델은 드론 대응 능력 첨단 센서, 결합 능동 방어 시스템 등 미래 전장에 최적화된 전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 한국은 이미 K3 전차를 개발하고 있지 않냐고 할 수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K3 전차는 2030년 초에나 개발 예정이기 때문에 정확한 양산 일정이 잡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0여 년 이상을 드론으로 바뀐 현대전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개량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제 더 이상 전차는 땅바닥에서만 싸우는 철덩어리가 아닙니다. 하늘에서 날아드는 적 드론이나 제블린 미사일, 자폭 무인기 등을 상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은 세계 최고의 성능을 갖고 있는 K2 전차를 개량해 K2EX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먼저 K2EX가 보여줄 핵심 변화 중 하나는 드론 무력화 시스템과 능동 방어 시스템을 통합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포탄이나 대전차 미사일을 막는 것을 넘어 자폭 드론과 저고도 무인기까지 식별 파괴할 수 있는 신형 무기 체계를 갖추겠다는 것인데요. 아울러 전차 승무원들이 전투 환경 전반을 완전히 파악하도록 지원하는
한국형 아이언 비전 역시 큰 화두입니다. 전차 내부에서 360도 영상을 모니터링하며 마치 전차를 투과해 바깥을 직접 보는 듯한 기술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는 레드백에 도입한 시스템으로서 미국의 F-35 전투기에 장착되어 있는 시스템과 유사한 것입니다. 특히 K2EX에는 폴란드 요구사항과 달리 한국군이 원하는 전술통신 체계까지 완벽 통합해 작전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런 최첨단 기술이 하나로 모여서 전차의 운용 개념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존 흑표 전차가 세계 최고 수준의 기동력과 화력을 자랑했다면 K2EX는 거기에 첨단 방어와 네트워크 전술 능력까지 더해져 소위 지상 전투 플랫폼의 완성형이라 불릴 만한 수준이 됩니다. K2EX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단연 AI 기반 RCWS의 도입입니다. 과거 RCWS는 주야간 광학 장비와 대구경 기관총을 결합해 승무원이 전차 내부에서 안전하게 외부 표적을 사격할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인공지능이 더해지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전차 상부에 장착된 광학 시스템이 영상 정보를 AI로 실시간 분석해 적 병력이나 적 기갑 차량, 드론 등을 자동으로 식별하는 데 이어 발포 여부까지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컨대 12.7mm 기관총부터 30mm급 중기관포까지 달릴 수 있는 RCWS가 자율적으로 작동하면 인명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조기에 적 위협을 제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무인기 드론 위협이 커지면서 전차가 단순히 방어 시스템만으로 생존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이 개발하는 신형 전차에는 제밍 시스템을 전차에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데요. 제밍이란 적 드론이 활용하는 통신 GPS 신호를 교란의 움직임을 무력화하는 방식으로서 K2EX가 실전 배치되면 포탑 상부에 장착된 제밍 안테나가 적 드론의 주파수를 잡아내어 전파를 교란함으로써 추락을 유도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제밍 기술이 만능은 아닙니다. 드론 기술 또한 AI를 접목해 GPS나 외부 통신 없이도 지형 영상을 토대로 자율 비행하는 무인기가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K2EX에 적용될 차세대 기술로 고출력 전자기 펄스를 순간적으로 방출해 드론의 전자부품을 태워버리는 방안도 떠오르고 있습니다. 수십 대의 드론이 군집 형태로 날아와도 HPM 한 번이면 대거 무력화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K2EX에는 또 다른 신기술이 들어가는데요. 이미 검증된 K2 흑표 전차의 최고 장점 중 하나는 기동력입니다. 폴란드 제20기계화 여단이 드래곤 24 훈련에서 직접 K2를 운용해본 결과 레오파드나 에이브람스 등과 비교해 지형 제약이 적고 높은 경사지에서도 별다른 문제 없이 기어오르는 모습을 확인하면서 폴란드군이 한국산 무기에 탄성을 지른 것은 유명한데요. 이는 K2 전차가 궤도 장력을 실시간으로 조절하는 기술을 적용해 궤도 이탈 위험이 적으며 유기압 현수 장치를 통해 고르지 않은 지형도 안정적으로 주파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K2 흑표는 공차 중량이 55톤 수준으로 60톤에서 70톤대에 이르는 서방 전차들보다 상대적으로 가볍습니다. 이로 인해 오프로드에서도 엔진이 과열돼 퍼짐이 덜하고 신속한 기동이 가능합니다. 이는 국산화된 파워팩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국산화한 모듈은 언제든지 우리 마음대로 개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군 당국의 요청이나 폴란드군의 요청이 있다면 지금보다 성능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육군뿐 아니라 폴란드군까지 흑표 전차의 민첩성에 크게 만족하고 있기에 K2EX가 등장해도 기동력 자체는 추가로 보강할 부분이 많지 않다고 평가됩니다. 즉 차세대 전차를 위한 새로운 카드로 남겨둘 것으로 예상된다는 뜻입니다. 대신 그 외 요소, 즉 미래형 전장에 필요한 아이언 비전 제밍 시스템 능동방어, 체계 AI RCWS 등 신규 기술 탑재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현실적인 문제로 넘어가 보면 이렇게 온갖 첨단 장비를 장착하면 전차 단가는 필연적으로 급등합니다. 현재 폴란드가 1차 물량으로 도입하는 K2 전차의 가격은 대당 100억 원 초반으로 알려져 있지만 K2EX가 실제로 생산에 들어간다면 APS 드론 대응 제밍 시스템, 아이언 비전, AI RCWS 등 다양한 옵션이 포함되어 대당 200억 원 이상으로 뛸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폴란드가 2차 물량에 대해 현지 생산을 희망하지만 폴란드 방산업체가 요구하는 기술 이전 범위와 라이선스 비용이 커서 협상이 지연되고 있다고 업계 관계자는 전하는데
있는데요. 이런 사태로 인해 기술 이전 없이도 한국에서 직접 양산해 수출하겠다는 전략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중동 국가 중 사우디, 이라크 등은 정세가 불안해지면서 최신 전차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직접 기술 이전을 받아 현지에서 생산하기보다는 한국에서 완제품으로 빠르게 공급받길 원하는 고객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결국 K2X가 실제 성능과 가격 경쟁력을 어느 선에서 맞출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방산 수출은 단순히 무기를 싸게 파는 게 아니라 기술 이전과 생산 능력, 현지 정비 능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쉽지 않은 협상 과정이 예상되지만 현재 기준 현대전장에 K2X만한 MBT는 세계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여러 나라에서 주문이 쇄도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우리 군도 마찬가지입니다. K2X가 완성형에 근접하면 기존 K2 흑표 전차를 창정비 시기에 맞춰 개량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포탑에 제밍 시스템이나 APS, AI, RCWS 등을 달면 그 비용만 해도 대당 수십억 원이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북한이 러시아제 드론 기술과 각종 무인 무기를 도입 운용하며 실전 경험을 쌓고 있는 이상 우리도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K2의 후속 모델인 K3 전차 개발도 국가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하려는 분위기이지만 이 K3 전차가 실물화되기 전까지는 K2X가 그 공백을 메꿔줘야 하는데요. 결국 흑표 전차는 단순히 국산 3.5 세대 전차라는 틀을 넘어서 인공지능, 제밍, 고성능 센서 등 첨단 군사 과학 기술이 총집결된 4세대에 가장 가까운 미래 기가 플랫폼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전차의 약점을 재확인하고 있지만 반대로 한국은 그 약점을 보완하는 연구개발의 속도를 내며 더욱 경쟁력을 높여가는 중입니다. 현재 폴란드, 루마니아, 중동 국가 등 다양한 잠재 시장이 K2X를 주목하고 있으며 우리 군 또한 K2X로의 전력 업그레이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과거 독일이 보였던 거친 태도와 갑질 협상으로부터 교훈을 얻은 한국 방산업계는 이제 거꾸로 기술력으로 세계를 압박할 수 있는 저력을 한국이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끝없이 진화하는 K2 흑표 전차 시리즈는 대한민국의 자부심으로 글로벌 무대에서 새로운 신흥 전차로 도약할 것입니다.